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여기는 제가 한 몇 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밑에 뭐 집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오면서 보니까 집들이 싹 없어진 것 같아요. 저기에 또 뭐 좋은 집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절로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명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명상에 대해서 사실 이 명상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1985년에 처음 불교를 접했는데 그때는 수행이라는 말을 썼지 명상이라는 말은 거의 안 했습니다. 이 불교계 내에서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명상으로 이제 바꾸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조계종에서도 그 선명상 해서 명상을 같이 붙여요, 이렇게. 옛날엔 선수행 했지, 명상이란 말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명상이란 말이 좀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게 이제 세계적인 영향 같아요. 서양에서 이 명상이 굉장히 붐이 되고, 이래 되니까, 이제 명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명상의 시대가 아닐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서양에서 이 명상이 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치료를 하는 이 정신치료자들이, 자기 치료 시간에, 지금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한 2, 30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40% 이상에서 자기가 이 치료 시간에 이 마음 챙김, 명상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요즘은 이 서양의 이래 우수한 뛰어난 사람들이 거의 불교를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불교를 표방하든 안 하든 이 불교가 쫙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래 유심히 보면 이건 뭐 저의 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2010년 이후부터 서양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놀라워요. 어떤 점에서 놀랍냐면 이 불교 내지는 명상하고 서양의 그 발달된 뇌과학하고 결합돼서 정말 이 우리가 가진 의문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 진행되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엄청 욕을 먹는 거죠. 프로이드가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인데 지금의 어떤 뇌과학과 이런 명상, 불교적인 측면에 볼 때 프로이드가 잘못됐다. 그런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째 보면 과거에 우리가 사유로서 했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현실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나, 있는 그대로 밝히는 작업들이 한 2010년 이후부터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 놓은 책들을 이래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그것이 저는 뭐 불교 영향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명상이 서양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측면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서양에 사는 이제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존에 서양이 가진 뭐 종교나 과학이나 또는 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많이 이제 좀 풍요롭기 때문에 여행 자유화도 일찍부터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래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 문화권에서 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동양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의 인도나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뭐 이런 쪽으로 와서 이제 불교나 명상이나 뭐 요가나 이런 걸 접해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간 거죠.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리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해보니까 좋고, 와, 이거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명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불교를 포함해서 정신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정신과학은 뭐냐면은 정신이 어떤 거고 또 정신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 또는 명상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그간에 뭐 저 산업혁명 이런 걸 통해서 과학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과학은 발달한 거죠.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인 과학이 따라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양에 와서 그걸 이제 배워서 이제 자기들 이제 필요한 걸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적인 과학과 정신적인 과학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들을 보면 1세대 이 사람들은 동양으로 왔어요. 근데 2세대는 이제 안 와요. 자기들 서성이나 자기들 그동안 축적된 거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이제 거기서 자체가 해결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불교도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쪽 불교의 그 초점이 뭐냐면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통, 어려움. 사실 불교도 처음에 저는 그렇게 뭐 생겼다고 봐요.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좀 괴롭지 않을 수 있나. 그럼 괴롭지 않은 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왜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해결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행도 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초점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불교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서양의 이 불교 움직임, 이것이 굉장히 원래의 어떤 그 부처님의 의도나 어떤 초창기 불교에 굉장히 가깝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붙은 거죠. 과학이 붙어서,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해결이 제대로 됐나, 뭐 소위 말해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오나, 저 fMRI 같은 거 막 찍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고 이제 또 하나의 그거는 달라이라마라는 그 아주 탁월한 그 스님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 티벳이 모택동이가 이제 달라이라마 만나서 뭐 절대로 침공 안 하겠다. 뭐 이래도 그대로 침공한 거예요. 침공해서 이제 그 티벳은 나라를 잃은 거죠. 읽다 보니까 티벳으로서는 참 큰 아픔인데, 이제 이분들이 나라를 떠나서 사니까, 주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간 거죠. 미국에서 초청해서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티벳 사람들이 나라는 잃었지만, 이 티벳 불교는 이 세상에 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땐 티벳 불교의 강점이, 저는 뭐 티벳 불교는 잘 모릅니다. 2009년도에 제가 달라라마 존자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잘 모르는데 보니까 이 티벳 불교가 이제 초기 불교를 받아들이고 또 대성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티벳 불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초기 불교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거의 윤회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윤회를 받아들이고, 그다음 대성불교에서는 공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티벳이 뭐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자기들 자체 종교가 있었어요. 벤교라고, 라마교, 벤교. 거기서 또 유용한 거를 이제 좀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티벳에 보면 두 사람의 굉장한 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드마 삼바바 밀라레파, 그 탁월한 서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 초기 불교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나름대로 뭘 해요. 하니까 그 전통을 또 그걸 또 받아들여서 티베트 불교라는 또 특별한 불교가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는 뭐 티베트 불교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 대승불교 논설을 뭐 몇십 년을 공부한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죠.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맞나? 뭐 대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적용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티베트 불교가. 그리고 이제 중생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여러 중생에 맞는 뭐 이런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달라이라마의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이라마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탁월한 분이니까 이제 이분이 서양의 대표적인 어떤 과학자들, 심리학자다, 뇌과학자다 만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자기가 평생 했던 데 어떤 한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를 하니까 서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뇌과학에 fMRI라는 게 있습니다. MRI인데 기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하면 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이런 게 보여요. 이제 그런 티베트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그 연구소에서 이 검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 명상 그러고 사실 이 신경과학에서 뇌는 변하지 않는다 본 거예요. 근데 달라이라마의 어떤 이야기나 노력에 의해서 뇌 가소성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뇌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이 달라이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명상이 이제 효과가 있고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저기도 있지만 2015년에 영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영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여당 야당에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념을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이 마음챙김 연구를 한 1년 가까이 해요. 청문회도 한 8번을 열고 그렇게 1년을 조사하고 난 뒤에 국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 보고서 이름이 Mindful Nation UK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 마음 챙김하는 나라 영국이에요. 영국은 이제 마음 챙김하는 나라다. 그러면서 이 4가지 일의 권고 사항을 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이 자기들이 1년 가까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 모셔서 청문회도 하고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 현장, 그 다음에 이 건강, 그 다음에 그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거기에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교육 같으면 최소한 학교 3개를 지정해서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전부 다 기금을 다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꽤 한 몇십 페이지 돼요. 그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국에서 이런 일이 한국에서가 아니고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저 개인 생각인데 초기 불교의 경전이 니까야입니다. 니까야. 그 니까야를 처음 발굴한 사람이 영국이에요.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식민지였거든요. 거기서 이 니까야를 이래 발굴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에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니까야였던 걸 연구 뭐 보존하는 뭐 이런 게
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일찍부터 이 불교의 중요성, 하는 중요성. 그리고 들어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불교가 굉장히 퍼져 있고, 니까야도 번역되어 있고, 율장도 번역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프랑스에 오래 지금 살았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어떤 사람이 이제는 이제 불교에 의지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 하는 게, 프랑스 공용 방송에서 이제 할 정도로. 왜냐하면,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지혜란 건 우리를 이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찾는 게, 그 불교예요. 지혜고. 그런데 이제 서양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과학은 발전했지만 정신적인 거는 이제 발전이 안 돼 있던 차에 이제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초기 불교 경전이 니까야인데, 사부니까야는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주로 비구보디가 번역을 했죠. 비구보디라고 아주 탁월한 그 스님이에요. 지금 한 70대 후반쯤 됐는데, 미국에서 철학 박사하고 27살 땐가 스리랑카 가서 스님이 됐죠. 그분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서성의 영향을 받고 이래서 지금 하여튼 니까야를 많이 번역하고, 최근에는 수타니빠따, 소부니까야 수타니빠따를 원문도 번역하고 주석서도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두껍게 이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하여튼 불교가 많이 퍼져나가는, 그리고 요즘 뭐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보고 저게 낫다, 저게 좋다, 이러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리 좋다 해도 보는 사람이 좋다고 판단 안 하면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 이 명상이 이제 엄청난 하여튼 이제 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좀 모르면 곤란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을 만난 기회에 명상을 좀 아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옛날에 한글 모르면 문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글 모르면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 한글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듯이 요즘은 그 공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 empathy라 그러는데, 이 공감, 21세기에는 공감을 모르면 문맹이다. 살아가는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좀 더 나아가면 명상을 모르면 좀 살아가기 어렵다. 명상을 모르면 문맹이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학교에서 가르쳐요. 옛날에는 한글 가르쳤고, 지금은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가르치고,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마음 챙김, 명상을 가르치죠. 우리도 앞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 대한명상의학회, 여기에서 아이들, 학생들한테 명상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명상하고 좀 불교를 이래 연결시켜서 기독교 쪽에서 약간 염려나 반발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 반발이 있어가지고 참 학교로 들어가는데 어려운데, 애들, 하여튼 그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명상이 좀 불교 쪽 아닌가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도 지원하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래, 듣기로는 한 500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의 그 뿌리는 불교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불교 신자는 명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명상에 대해서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좀 자신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물어볼 줄 몰라요. 명상이 뭡니까? 명상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명상은 이런 점이 좋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해야지. 그 대답 못하면, 저 사람 불교 신자 맞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래, 저는 사실은 요즘은 그 명상을 접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통해서 접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정신과 의사들 보면, 정신과 대학 교수들 보면 한 1, 2년씩 그 연수를 가거든요. 연수를 가서 미국에서, MBSR이라고 있습니다. 존 카파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MBSR에서 Mindful Based Stress Reduc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음 책임에 근거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워낙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명상을 접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미국 가니까 뭐 전부 다 그 이야기하고 다 치료에 이용하니까 미국 가서 명상을 접하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책자를 통해서 또는 한국에도 지금 MBSR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저는 1985년에 불교를 접했기 때문에 그런 뭐 서양의 세계적인 흐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수행을 한 거죠. 뭐 명상을 한 거죠.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렇게 했는데 제가 2017년에 우리나라의 정신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명상의학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그런 걸 이제 목적으로 대한명상의학회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는 뭐 좀 더 일찍 명상을 했으니까 이제 고문이 된 거죠. 고문이 돼서 그해 처음일 거예요. 명상학회가 만들어지고 그해 가을에 저보고 4시간짜리 워크숍을 좀 해달라. 명상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4시간짜리 이제 그 명상 그 프로그램을 한 거죠. 이제 지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은 이런 거고 뭐 이런 거 쭉 이래 이제 다 하고 끝나고 그분도 대학 교수죠. 정신과 교수고 미국 가서 연수받고 오신 분인데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명상에는 빠진 게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요. 왜 저 사람이 내 강의, 그 사람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내 이 강의를 듣고 빠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교 명상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불교 수행, 명상,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왜 우리에게 괴로움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을 뿌리채 없앨 수 있나 하는 길을 완벽하게 제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요즘 하는 서양의 이 명상들은 이 불교에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 요소를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 필요하면 마음 챙김을 가져가서 마음 챙김 명상이 되고 또 자해가 필요하면 자해 명상을 가져가고 요 필요한 거. 불교에는 온전히 다 있고 부처님이 불교 용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필요한 걸 그 당시 말로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교를 잘 알면 불교 용어를 하나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오고, 기독교 믿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도 오고, 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도 와요. 그래서 저는 불교 용어는 일체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해하고, 터득한 거를 보편적인 언어로서 해요. 그렇지만은 또 불교 신자가 와서 뭘 하면 그 또 말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윤회 이런 이야기도 어떤 사람은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회 이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한데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제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을 하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괴로우니까 자살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죽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윤회 이야기가 나면, 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윤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뭐 말이 됩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 당신이 어제 있었던 일 기억하는 거 좀 있나요, 없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어제 그 기억하죠. 그래요. 그럼 왜 기억합니까? 어제가 있었으니까 기억하죠. 어제도 내가 살았고 오늘도 내가 살고 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어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1년 전에 있었던 일 중에 뭐 특별한 일은 좀 기억하는 것도 있냐 하면 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1년 전에 내가 있었고 오늘날에 이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뭐 20년 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우리의 이 지금 삶이 과거 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거기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그걸 갈 수 있는 뭐가 방법이 생기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제가 그때가 9월인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만났어요. 1시간 한 1분 만났어요, 둘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 만나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4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때에도 제가 저의 전생을 보기 전이니까 2009년도에 불교에서는 전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가지 방법에서 알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자기처럼 기억이 나면 다 알 수 있대요. 자기는 전생이 착 기억나는 거예요. 어릴 땐 다 기억나는데 어른이 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그때 달라이라마 존자님 70대요. 지금도 잠에서 깰랑말랑하면 다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있다는 거 안다. 두 번째는 선정이라는 걸 닦아서 보면 보인다.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명학이라고 있는데 원인과 결과의 학문인데 그걸 따져보면은 그거는 있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어딘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 설명에서 윤회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윤회를 버리겠다. 그런 말도 했어요. 불교의 윤회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나? 인연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수행해서 보면 그런 게 다 보여요. 어쨌든 이 불교는 이 우리가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나 이제 이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 모든 명상은 다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마음 챙김이란 건 뭐냐면 현재 일어난 일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걸 붙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볼 때 우리 생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과거 경험을 또 통해서 보거나 우리 감정을 가지고 보는데 일체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란 건 뭐냐면 사띠인데 사띠는 뭘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뭐 거기에 중간에 끼어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든다면 드는 여기에 오로지 이래 마음이 딱 가서 있지 컵이 뭘까 어떻게 해서 들릴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인데 서양에 있는 모든 명상의 기본은 다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상의 그 반대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 없이 뭘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을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은 마음 챙김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 챙김을 없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인데 이 마음 챙김이 현재 집중인데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되면 그게 이제 그 삼매를 닦는 사마타가 되기도 하고
또 위파사나가 되기도 한데 하여튼 마음 챙김 이거는 언제나 수행의 모든 것에 들어있고 서양에서는 그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명상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명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어떤 이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나한테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명상을 해보니까 명상은 정말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예요. 요즘 우리가 챗GPT 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보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이제 주로 듣는데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한테 다 물어보더라고요. 다 물어보고 저도 사실은 매일 챗GPT를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처럼 명상도 요거를 잘 우리 거로 만들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뭐 아프고 할 때 그것을 좀 없애줄 수 있는 좋은 친구 같은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강력한 어떤 친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돼요. 요즘 챗GPT처럼. 야, 요즘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챗GPT가. 물론 AI죠. AI인데 AI하고 로봇이 이래 딱 결합하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래 테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보는데 강연 프로그램이에요. 미국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니까 며칠 전에 본 건 보니까 챗GPT가 나와서 강연을 해요. 내가 뭐 이렇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이러다가 이제 좀 있으니까 그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그 만든 사람이. 그 만든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때 그 옆에 그 로봇은 딱 앉아 딱 서 있어요. 같이 이제 서 있다가 나중 끝나니까 딱 이렇게 인사를 옆에서 같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로봇을 만든 사람 집에는 그런 그 AI가 장착된 로봇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사노동은 지금은 돌아다니는 뭐 로봇 청소기가 하는데 앞으로는 그 로봇이 하지 않을까. 앞으로 요리도 좀 하지 않을까. 앞으로 뭐 온갖 걸 다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 놀라운 이제 시대에 돌입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명상은 이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괴로움도 우리가 아는 만큼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몇 시까지죠? 예? 예? 40분. 예.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티. 요즘 이제 사티를 마인드풀니스로 해서 마음 챙김으로 이제 번역하고 뭐 이게 사티에 대한 번역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다가 뭐 시장에서는 이제 마음 챙김으로 뭐 거의 된 것 같아요. 대세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 저도 마음 챙김이라고 썼는데 요 마음 챙김 요 명상 수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괴로움을 해결할지가 이제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 챙김을 좀 보면 이제 그 마음 챙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세상에 이제 이 존재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면 두 가지로 존재를 해요. 하나는 관습적인 형태로 존재해요. 또 하나는 궁극적인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걸 관습적인 실제라 그러고, 궁극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걸 궁극적인 실제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이 있죠.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별 노력 안 해도 가지고 있는 정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관습적인 실제예요. 예를 들면 이게 손, 이거는 관습적인 실제입니다. 손. 손 안에 뭐 세포가 있죠. 그거는 관습적인 실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약간 의미는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관습적인 실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화났다. 그럼 그거는 관습적인 정신이에요.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수행이 명상이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아침에 눈 딱 뜨면 잘 때까지 하는 일에 딱 집중해요. 생각이 나면 생각난 거를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생각이 는 잘못하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스톱하고 돌아와서 자기 하는데 자꾸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존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몸은 이런 거야, 마음은 이런 거야. 알게 되고 괴로움도 거의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마음챙김 명상을 우연한 기회에 2003년도에 미얀마를 가서 한 달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죠.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밤 9시 반, 10시까지 한 달을 이제 열심히 하니까 몸이 이런 거구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다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몸과 마음은 다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또는 뭐 그냥 책에서 있는 대로 이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 어느 날 몸이 이런 거구나 알고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알고 거기서 이래서 고통이 오구나 이러면 없어지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딱 100% 집중하면 여기서 일어난 현상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뭐 몇 시간 만에 아는 사람, 며칠 만에 아는 사람,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어쨌든 알게 돼요. 왜 알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란 게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번뇌나 뭐 다른 게 따다다닥 붙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떨어지고 딱 있는 그대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걸 잘 보면 컵이 올라갔습니까? 컵이 손을 드니까 올라간 거예요. 컵은 시키는 대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손도 컵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시킨 대로 해요. 이것도. 그런데 컵하고 손은 차이가 이 손에는 생명현상이 있어요. 여기는 생명현상은 없고 그 차이뿐이에요. 시키는 건 딱 똑같아요. 그러면 손을 누가 시키냐? 정신이 시키는 거예요. 정신이 시키는데 그럼 정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도 인과의 법칙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게 이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제가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는 명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목적이 마음 편한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 정도 해도 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마음챙김 명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어떻게 이제 한계를 알게 됐냐면 2003년에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한 달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도 계속 했죠.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이제 하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다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보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무상고 모아도 경험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니까야를 보니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겪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인과의 법칙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몸과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아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인과의 법칙상 죽으면 또 윤회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마음 챙김 명상을 해서 많이 경험은 했지만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생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 뭐 과거생을 보지를 못하고 생과 생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그런 걸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니까야를 보니까 선정 뭐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아직 선정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선정을 좀 경험하고 또 윤회 전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나 보니까 미얀마 파옥센터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명상하고 한 몇 년 후에 이제 그 파옥 수행을 하기 시작했죠. 파옥 수행에서 하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궁극적으로 존재하는데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실제라는 건 궁극적인 물질 정신이에요.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인데 궁극적인 물질은 지수화풍이에요, 사실은. 좀 더 자세한 구체적 물질 18가지, 추상적인 물질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정신은 뭐냐면, 정신은, 우리는 그냥, 정신이 있구나 하지만,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해서 보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된 마음이 있고, 마음의 기능을 돕는 마음붓으로.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저거 보고 있다지만, 내가 저걸 봐야지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정신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관습적인 실제는 눈, 귀, 코, 혀, 몸, 정신이 있으면 그거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관으로. 근데 이 궁극적인 물질을 보려면 그거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 기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손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를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미경. 그렇듯이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을 볼 수 있는 그 도구, 이게 지혜의 눈이에요. 지혜의 눈. 영어로 하면 eye of wisdom인데 이 지혜의 눈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눈을 어떻게 얻느냐? 이제 지혜의 눈은 삼매를 얻으면 지혜의 눈이 생겨요. 삼매는 우리 마음이 어느 대상에 딱 완전히 딱 이렇게 고정된 거예요. 거의 확고하게 딱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면서 다른 것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한 대상에 확고히 가 있는 상태가 삼매인데, 이제 삼매는 근접 삼매라는 게 있고 순간 삼매가 있고 본 삼매가 있어요. 본 삼매는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래 돼 있는데, 이 삼매를 얻으면은 지혜의 눈이 생겨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존재는 그냥 뭐 이래 우리 정신은 그대로 계속 있고 몸도 요대로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매를 얻어서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보면 순간 그 궁극적인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궁극적인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계속 우리 존재는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요. 그렇지만 인간으로 있으니까 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있구나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순간에 다른 데로 이 업에서 생긴 물질과 정신이 또 생기면, 천상에 생기면 천신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 같으면 수정이 되겠죠. 동물 같으면 동물태에 또 수정이 되고 뭐 지옥 뭐 이래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의 눈이 생기면, 지혜의 눈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온전히 아는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생을 보는 능력은 부처님은 뭐 엄청 많이 보고 또 그 삼매의 어떤 정도에 따라 보는 정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가능하지만 또 미래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미래는 변화가 가능해요. 몇 살에 죽어서 어디서 죽어서 그다음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서 뭐 윤회를 끝날 때까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육도 윤회하는 존재다 하는데 그런 육도 윤회하는 존재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삼매를 얻으면.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궁극적 물질 정신의 속성인 무상고무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유하면 이 마음 챙김은 고전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고 그것이 운동하고 어떤 힘을 내고 이게 이제 그 물리학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음 챙김을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양자역학, 현대물리학이라는 건 이제 미세한 전자, 원자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걸 이용해서 뭐 이런 휴대폰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사마타 위파사나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렇지만 우리 존재인 요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괴로움을 확실히 해결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앞으로 명상을 해야 되는데 명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딱 시간을 내서 하는 명상이 있어요. 오늘 내가 출근하기 전에 30분은 명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딱 명상만 시간을 내서 명상을 딱 하는 그런 명상이 있고, 일상생활 하면서 명상화해서 일상생활과 명상을 하나로 붙여서 하는 일상생활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다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 명상만을 위해서 딱 명상할 때는 보행 명상과 자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보여주려 했는데 그냥 말로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보행 명상은 어떻게 하냐면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 보는 거예요. 걸을 때 그러니까 좀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뭐 명상에 뭐 익숙해지면 빨리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천천히 집에서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눈은 이제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눈은 한 1m 50, 70 그 딱 두고 그 다음에 의식은 그러니까 앞과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의식은 이제 처음에는 보행명할 때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 나가면 왼발이 딱 가는 거 알고, 오른발이 가면 그걸 알면서 하다 생각나면 스톱하고 또 돌아와서 하고, 왼발, 오른발을 해요. 오로지 왼발, 오른발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이제 3단계 걷기 보행명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걸을 때 잘 보면 발을 들고 가고 놓습니다. 요거를 알면서 들고 가. 우리는 막 걸어 다니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들고 가고 놓아요. 요거를 또 해요. 그걸 이제 익숙해지면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를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잘 보면 걸을 때 발을 들 때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게. 의도 없이는 절대로 들릴 수가 없어요. 또 일단 들었는데 가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면 놓지를 못해요. 그걸 의도를 챙기는 걸 하면서 해요. 그게 보행명상이에요. 이제 그럴 때 이름을 붙이는 게 좀 더 집중이 잘 되면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왼발 나갈 때는 왼발, 오른발 나가면 오른발, 또 덤, 감, 놈, 의도, 들려고 하는 의도, 덤, 가려고 하는 의도, 감, 놓으려고 하는 의도, 놈.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나중 하다 보면 이제 이름이 번거로워지면 이름을 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집중력이 강해지고, 어느 날 깨달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선은 이제 앉아서 눈 감으시고, 눈 뜨면 안 됩니다. 눈 감으시고, 호흡을 이제 보통 많이 관찰해요. 요 코끝에서 할 수도 있고, 숨을 들이쉬고 낼 때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탁 수도하고 돌아오고. 그걸 하면은 집중력도 강해지고, 이제 어느 날 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상생활 명상은, 이제 일상생활 할 때, 명상이 되게끔 일상생활 하는 겁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설거지 할 때 설거지한 데다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뭘 하든 간에 하는 데 집중하고 생각이 나면 그것도 현재지만 생각은 그냥 머리에 불이 붙었다 하고 스톱하고 하는 대로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도,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잠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면 그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명상으로 바디 스캔 명상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잠이 잘 옵니다. 저 경우는 바디 스캔 명상하면 발목을 넘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실생활에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하시면, 그 명상하는 시간이 되고 잠도 도움이 됩니다. 바디 스캔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잔다고 누워있으면,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왼발부터, 왼발의 엄지발가락부터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엄지발가락을 그냥 느껴봐요. 잘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느껴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 되고나, 그거 이제 발을 느끼고,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이 엄지발가락의 피부를 또 느껴봐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게 또 되면은, 피부 속에 뭐, 혈관도 있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뭐, 신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나름대로 그냥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면 또 뭐, 안 돼도 그냥 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을 또 똑같은 요령을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발가락 똑같이, 네 번째 똑같이, 다섯 똑같이.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 발가락, 이제 5개 발가락 전체로 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숨은 여기서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숨이 여기로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발가락으로 숨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또 숨이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그러다가 발가락에 불편한 게 있으면 요 불편한 거를 뇌 쉬는 숨에 내보내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뭐 불편하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게 되고 나면 이제 발등을 해요. 발등에 일단 피부를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발등 안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나 근육이나 뼈나 신경 조직을 나름대로 느끼고, 그게 끝나면 발등으로 숨이 들어오고 또 숨이 나오고, 발등이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숨을 내보내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부드러워졌다. 그래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을 해요. 잔다고 있으면 발바닥 이래 있겠죠. 피부 느끼고, 피부 안에 느끼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는데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내쉬는 숨에 내보내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 똑같은 요령으로 하고, 정갱이하고, 장단지하고, 그 다음에 요 팔꿈치하고, 그 다음에 위에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발이 발입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합니다. 정갱이하고, 장단지하고, 그 다음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그게 다 되면 이제 오른쪽 발을 가지고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발. 그게 다 되면 이제 골반 부분을 해요. 골반의 피부하고, 내부 장기들하고,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다 되면 이제 배를 하고, 배 다 하고 나면 가슴하고, 가슴 다 되면 이제, 허리, 등, 이거 같이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제 진짜 손입니다. 손에가 이제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손등하고, 이 손바닥하고, 그 다음에, 손목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전체로, 아랫팔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하고, 윗팔하고, 어깨하고, 그 다음 오른쪽하고, 그 다음 이제 목하고, 얼굴하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이제 머리 할 때는 숨이 들어올 때 이 정수리로 들어온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릴 때 뭐 숨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열로 들어와서 또 나간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는 이 정수리로 들어와서 온몸을 통과해서 발로 나간다. 발바닥으로. 또 발바닥으로 숨이 들어와서 온몸을 통해서 여기로 나가는데 이제는 어딘가에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불편한 거는 내쉬는 숨에 나가고 여기는 편안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하면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 경우는 하여튼 발목을 넘긴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잠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좀 하시고. 그 다음 사무량심, 수행, 명상. 사무량심은 뭐냐면 네 가지 마음이 무량한 거예요. 여기는 자애,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애의 마음, 연민, 누가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좀 없애길 바라는 마음. 그 다음 같이 기쁨, 누가 잘 되면 같이 기쁨. 보통은 질투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쁨.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애와 연민과 같이 기쁨이 있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한계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업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한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는 뭐 고정된 운명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과거 생과 현생의 인과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좁은 마음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좁은 마음이라는 거는 나만 잘 되고 싶고 남이 잘 되면 싫고 이게 좁은 마음이에요. 그건 괴로워요, 사실은. 지금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 없는 자애, 연민, 가치, 기쁨, 평온이 되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반대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을 좀 해야 돼요. 명상을. 그래서 자애, 연민, 가치, 기쁨, 평온은 어떻게 하냐면 네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해요. 뭐 자애를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애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애를 가지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이렇게 딱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상상으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내가 안전한 곳에 있는 모습을 다 그려요.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처음에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신체적 고통이 없기를. 그래서 보통은 그냥 신체적 고통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이래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냥 내가 없기를 이래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도 괜찮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정신적인 고통이 없기를. 그 다음에 내가 평온하기를. 앞에 게 세 개가 없으니까 평온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편안하기를. 요렇게 나에 대해서 하는 건 잘 돼요. 그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스승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그분이 신체적인 고통이 없기를, 정신적인 고통이 없기를, 편안하기를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다 되고 나면 중립적인 사람. 내가 얼굴은 알지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에 뭐 경비 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하여튼 중립적인 사람을 가지고 똑같이 해요. 맨 마지막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또 앞에 세 사람을 하고 또 하면 돼요. 그처럼, 이 자애, 명상은 그렇게 하고, 연민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것이 없고 편안하기를.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없기를. 그러니까 문구가 하나뿐이죠. 고통이 없기를.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 가치 기쁨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거는 뭐 성취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많이 벌었거나 성진을 했거나. 그때 요 가치 기쁨 명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그 얻은 것을 잃지를 않기를 하고 마음으로 해요. 잃지 않기를.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많이 번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다음 평온은 요 앞에 세 가지 마음의 기본 위에서 평온을 해요. 내가 이렇게 참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담담하게 보는 게 이제 평온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요 정도 하죠.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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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마이크 쓰시면 딱 이렇게 예, 예. 내원하시는 그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상을 권하고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치료란 거는 이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또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움이 되면 뭐 언제든지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이제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하죠. 저희 이제 화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간단하게 이렇게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명상 간단하게 이제 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 화가 났다. 뭐 우울하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냐? 어떻게 보고 있냐의 결과예요. 항상 요 화에는 보는 게 있어요. 앞에. 그 보는 것을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을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보면 이 세상은 다 인과의 법칙상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화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화나면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다. 바로 보자 이래도 되고 만약 사람이 돼서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쨌든 화난다는 건 서로 인연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화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 그 사람이 도움 받았던 거, 그걸 딱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부인한테 화난다 하면 밥 해준 거 딱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뭐 딱 한마디로 우리한테 부정적인 게 든다. 화든지 우울이 너무 잘못 보고 있다. 바로 보자. 이러면 제일 좋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